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45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벌써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제법 싸늘해요. 그렇죠? 추운데요. 어, 오늘도 이억빛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205페이지예요. 위에 이제 다시 세 번째 줄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 결과 부모가 웃을 수 없는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대다수가 그래요. 그리고 자신은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말버릇을 갖추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행동하면 더 이제 확증적이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한심한 인간이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엄마랑 아빠랑 싸울 때 아이들이 옆에 있다가 엄마한테 더 마음이 심정적으로 더 많이 가요. 엄마가 나를 모든 거를 케어해 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심정적으로 많이 더 가는데 대다수가 그래요. 근데 이제 아빠한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 어릴 때 어떤 사건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어 아빠에 대한 그 가는 마음, 이제 엄마에 대한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빠 엄마보다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 뭐 이렇게 또 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아빠랑 엄마랑 싸웠을 때 대체적으로 엄마가 피해자. 엄마가 막 그냥 더 힘이 세 보이진 않잖아요. 여자가 더 약해 보이니까. 그럴 때 인제 엄마가 당하는 것 같이 보이고 가해자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인제 가해자가 아니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극을 해서 여기서 반응하고. 그래서 똑같은 건데 같은 역할에서 하는 건데 인제 아이가 봤을 때는 '엄마를 도와주지 못한다. 엄마가 당하고 있다.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해자 편을 들으면서 내가 엄마를 아빠한테서 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더 크고 기운이 더 세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해 줄 수 없어서 '내가 한심한 사람이다.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뭔가 할 수 없어.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우주 파이프가 오염되고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욱 부정적인 말버릇을 앞세우게 되고 스스로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조금씩 파이프에 오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오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에 첫 번째 거를 이제 제가 요새 어떤 분을 뵀는데 정말 나는 그거 못해."부터 해요.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못해."부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딴 거보다도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셨을 때 '아 예. 해 보겠습니다.'라고부터 말부터 하라고 하면 "그 못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아니 그거 다 치우고 있잖아. 그냥 얘부터 한번 해 봐봐. 되든 안 되든 얘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얘부터 하면 그 뒤에 에너지가 바뀌니까 얘부터 한번 해 봐." 그러니까 내가 그거 제일 못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되게 좋아요. 좋으세요. 이렇게 봐도 사람이 인제 인품이라든지 막 이런 게 좋아. 근데 그게 인제 어릴 때 그 착한 척하고 살아왔었던 거에 몸에 배어 있어서 인제 좋아요. 그런데 인제 힘든 거죠 본인은. 본인이 인제 너무 힘든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다 좋은데. 그래서 "그것부터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3살 이전의 사건이죠. 근데 그거는 인제 가지를 찾아서 들어오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서 인제 3살 이전에 뭐 그게 나타나는 거라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찾아서 과거에 언제 또 그랬었는지를 찾아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르고 과거에 찾은 거에서는 계속 근원의 뿌리라면 거기서 계속 재맥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니까 주문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는 날 버렸잖아. 또 버려져야 되는 상황들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부정적 그봐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이게 이제 부정적인 말들이 더 이제 완전히 습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인 말버릇을 생산하는 연결고리다. 부정적인 말버릇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 제가 요새 저를 알아가는데 알아가지더라고요. 듣는데 이렇게 알아가지는데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막 신나는 게 아니라 알기 싫은 거예요. 알기 싫어하는 애가 있어서 저분들이 저래서 그렇구나. 그래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 나의 어떤 그 가짜 나가 근원적인 신념으로부터 생겼던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엄마가 나를 버려서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에 대한 거로 인한 모든 것들의 주변에 오빠, 동생에 대한 그 마음들 그게 엄청나게 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지키고자 하는 거 그게 엄청나게 강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제 마음을 이제 보게 돼요. 네. 또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자. 부모가 기분 나쁜 이유, 행복하지 않은 이유, 웃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봤을 때는 아빠랑 엄마랑 싸웠을 때 엄마가 지고 있어. 피해보고 있어. 그럼 그게 내가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야?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모 역시 자신의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그 주문 대신 이루도록 한다면 정말 뻔뻔한 행동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이루지 못한 거 아이한테 대신 이루도록 하지 마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뭐냐면 부모님도 부모님의 역할이 있어서 엄마랑 아빠랑 만나서 업이라서 뭔가 해결하려고 만난 거예요. 두 분의 업이고 까름하고 우리는 나의 또 업이 있고 다 각자의 아이들의 그 업이 다 있더라고요. 전에 뿌려놓은 거 해결해야 될 숙제를 다 따로 각자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숙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맞는 환경을 선택을 해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왔는데 그게 그러니까 부모님의 업도 있는데 그게 부모님의 업은 업이다. 근데 내가 관여할 게 아닌데 어린아이는 나 때문에 그런가 봐. 내가 도와주지 못해라는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역시도 뭐예요? 그 남편을 만나게 만약에 싸워서 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 남편을 만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3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제 각각의 저도 저희 남편 때문에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막 너무너무 남편한테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럴 때 부르르 할 때 돌 때였어요. 딱.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딱 기억이 나요. 저 대구의 상인동이라는 평강 아파트라는 데 거기 살았을 텐데 그때 딱 들어가서 이제 애를 업고 있다가 그러니까 참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업고 있어요. 근데 엄마의 그 심정이 그대로 아이한테 간다는 거죠. 근데 커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어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제 어릴 때는 더 이제 그 영향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리돼서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향이 있더라고요. 참나.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래 그냥 앞으로 고 해야 되는구나.
예?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구나. 인제 막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그걸 몰랐죠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아기를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얻고 있다가 화가 났죠. 앓은 거예요. 의부증이 있었는데 꼭 의부증을 자극하는 어떤 이제 사건들이 있어서 부르륵 인제 부르르르 떨고 있었죠. 네가 감히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남편이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때에 부르륵 하고 떨고 있을 때 애는 벌써 불안해 떨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 놓고 소파에 내려놓고 들어가서 싸우고 나온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서. 근데 아이는 밖에서 뭐예요? 우리 딸이 질질 울고 있었는 거예요. 콧물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딱 나왔는데 애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안고 갔어야 되는데 공부를 했으면 싸우지도 않았을 거고 아니면 안고 나갔을 텐데 말이야. 27년 26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근데 그걸 놔두고 너무 화가 나니까 애를 추스려서 안고 갈 수 있는 그 에너지도 안 된 거예요. 너무 분노가 심해 가지고. 그 놔두고 눈만 마주치고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또 마침 인제 뭐 아빠가 안에 있으니까. 없으면 또 그냥 뭐 나가지도 않았겠죠. 그 안에서 인제 그 있었겠죠. 근데 그래서 나갔을 때 그 순간에 그 사건 때문에 얘는 인제 혼자 있고 엄마가 뭔가 나가고 뭔가 그랬을 때 그 불안하고 초조한 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 근데 느끼는데 거기에서 인제 '엄마가 나를 외면하고 나갔네? 버리고 나가 버렸네?' 순간 그 몇 시간 나갔다 2-3 시간 안에 다시 왔거든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찜질방도 없었어. 나가 보니까 갈 데도 없고 '아 이거 이럴 때 뒷주머니를 차야 되는 건가?' 그때 알았고 30대 초반이니까 제가 그때. 30 이었구나. 네 지금 55 이지만 그때 인제 찜질방도 지금 같으면 찜질방이라도 들어가서 그냥 막 들어가 있으면 되지만 그런 것도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본인의 상처가 있고 그런데 저는 남편하고 저하고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냥 둘이 까르마 이행 그러니까 숙제를 이행하고 있었는 거고. 근데 거기에 애가 또 이입이 되면서 자기의 어떤 그걸 보는 거죠. '내가 엄마를 못 지켜줘서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엄마를 나를 지켜준 엄마를 내보낸 사람은 아빠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저희 딸은 인제 '엄마에 대한 심정이 더 가 있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있구나.'라는 거를 인제 알죠. 이게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인제 어제도 요새는 인제 육아를 하니까 인제 밤에 오저녁에도 보니까 거진 잠을 깊이 못 자요. 1 시간? 쪼금 이렇게 깊이 못 자더라고요. 계속 못 자고 막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니까 인제 어제 그래서 낮에 인제 도우미 이모야가 오시면 고때 인제 잠깐 2 시간씩 뭐 1 시간씩 이렇게 자요. 근데 이제 수업을 요새 못 듣더라고요. 자야 되니까 낮에 애기 잘 때. 그러니까 인제 어제는 "엄마 좀 그 불안하다." 하면서 약간 그러는 거야. 뭔가 모르는 불안한 느낌이 또 있는가 봐요. 육아에 대한 어떤 하면서도 그러니까 늘상 그런 것들이 좀 쪼금씩 있는데 그니까 인제 어제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못 들은 거를 전에 뭐 토요일 일요일 그 서울 수업이랑 이런 거를 틀어 놓고 듣는데 잠깐 듣는데도 그걸 이제 잠깐 듣는데도 도움이 엄청 되는 거예요. 3 번씩 듣던 그 아이가 아니죠. 인제 듣던 딸이라 딸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순간 행복과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 불행도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얘기 그 단어가 쏙 들어오는데 '아 그렇지.' 하면서 뭔가 잠깐이라도 들어도 뭔가 그동안 듣던 게 있어서 순간 또 기분이 이렇게 업이 되면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린이도 다른 태교보다 제일 좋은 게 3 번씩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태교를 그걸 했잖아요,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그래서 그 선생님 목소리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틀어 주는 게 제일 좋을 걸." 그랬거든요. 제일 좋을 거예요 아마. 그 수업을 계속 듣는 거예요 얘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인제 막 있다가 인제 계속 듣고 자라고 또 듣는 거죠. 예 그걸 인제 요새는 너무 감사하죠. 홈페이지에서 또 재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제 틀어 주더라고요 어제. 본인도 듣고. 그러면서 또 인제 회복이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부모님의 숙제에 의해서 그 환경에 의해서
둘째도 그런 상황이 있고 큰아이도 그랬죠. 제가 불안했죠. 뭔가 '이 남자가 딴짓을 하는 거 아니야?' 불안했을 때의 어떤 그 분노를 큰아이한테 인제 표출했었던 거, 막 뭔가 강하게 이렇게 했었던 거에 대한 거를 받아서, 그게 인제 본인의 인제 업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받아는 거야. 표출했던 어떤 감정적인 거. 그게 인제 본인한테 그게 또 나오죠. 근데 지금 20살 이후 30이 넘어서 이제 스스로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큰아들도 한 번씩 여기 들어오죠. 어제도 들어왔다 나왔다. 오늘은 안 들어왔네. 오늘은 안 들어온 것 같네요.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딴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정말 성공을 하려면, 아침에도 그 얘기를 해 주고 싶더라고요. "너는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정말 의식 공부 3 번만 집중해서 꾸준하게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꾸준하게 집중을 어느 정도 하면 빠르게 또 회복이 되거든요. 아직은 젊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진짜 회복하고 싶고 내가 이 지금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진짜 근원의 신념,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 믿음이 미세하게 진짜 내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 내 신념, 내가 나를 믿고 있는 그 신념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진짜 뿌리 깊게 그거를 찾아서 맥락이 바뀌어야지 내가 진짜 평화롭게 그 이상, 내가 지금 현재 삶에서 그 이상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3번 듣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해 주고 싶은데 오늘은 안 들어왔네요. 예. 그래서 어 아이에게도 인제 분풀이하거나 그 주문을 대신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뭔가 대신해 준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내 대신 했으면 좋겠어. 내 대신 성공했으면 좋겠어."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대신 내가 해야 되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엄마 대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힘이 세져야 되겠어.' 뭔가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는 그냥 평생 가정주부였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제가 인제 그 대신 해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누가 됐어요? 제가 된 거예요.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더 능력을 갖춰가는 제가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안 하고 또 '누가 해 줬으면 좋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저는 '엄마 대신 내가 해야 되겠어.'라는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발전을 했지만, 내 대신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고 나 대신 우리 아들이, 나 대신 우리 딸이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루도록 한다는 거는 정말 뻔뻔스러운 행동이다라고 했어요.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인생이 있다. 엄마는 그냥 엄마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인생이 내 인생인 줄 착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엄마가 돈이 없었는 거를 내가 돈이 없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또 뭐야? 아버지의 인생이 있다. 참 우리 저희 엄마보다 저희 아빠 인생이 더 편한 인생인 것 같아요. 너무 저희 엄마는 정말 삶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더니 먼저 가신 거예요. 인제 3년 반 넘었어요, 인제 가신 지. 근데 인제 아마 지금 증손녀도 보셨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건데 인제 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빠는 증손녀도 보신 거잖아요. 보셨는데 너무 당당하게 용돈도 막내한테도 "얼마 좀 보내 줘라." 그러고 당당하게 요새도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요구를 하신대요. 그래 가지고 요번에 왔는데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빚을 인제 빚쟁이였나 봐요. 빚을 많이 이렇게 또 막 주고 받을 게 있으신지 당당하게 요구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편하세요. 그냥 막 노래하고 뭐 어제도 통화를 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소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살짝 '아 내가 이 아빠의 그 옥타브가 높아지는 저 소리에 불안해했구나.'라는 걸 제가 또 보더라고요 어제. 어제 들어갔는데 아빠 방에서 뭔가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뭐 막 하는데 아빠의 원래 톤에서 높은 거예요. 싸우나? 그러면서 그게 떠오르는 거야. 아 그때 아 아빠 저 소리. 저 술 드시면서 "으악" 하면서 한 옥타브 높아갔던 저 소리에 불안해했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노래를 할 때 떨림이 있고 하면서 하고 노래를 하고 이제 전화에다가 막 전화에다가 저희 아빠가 노래를 뭐 이렇게 잘하신다고 생각도 안 하고 평상시에 노래를 뭐 불렀거나 제가 잘하면서 뭐 그런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벌써 꽤 되셨죠. 10년 넘으셨나 모르겠네, 노래를 하신 지. 10년 넘으셨는 것 같아요. 지금도 노래를 바쁘세요. 한 3 군데 다니시고요. 막 교수님한테 개인 교습 받으시고요. 뭐 개인 있잖아요. 막 바빠요 그냥. 그래도 바쁘시고요. 며칠 전에는 인제 도우미 모양을 좀 1 시간씩 쉬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제 어른들 계시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12 시에서 2 시까지는 좀 그 "외출을 좀 하고 계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또 어디 가신가 또 인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오늘은 무슨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있잖아. 한 여자가 또 전화가 와서 밥을 사준다네." 그러면서 있잖아요. 또 그 여자는 처음 전화가 와서 뭐 어쩌고 이러면서 두 여자가 밥을 사준대요. 그래 가지고 저희 딸하고 너무 웃겨 가지고 저희 아빠가 37 년생이시니까 지금 몇 살이시죠? 85 인가요? 6 이신가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뭐 그래서 밥 먹고 오면 뭐 점심때 늦게까지 먹어 가지고 저녁을 안 먹어도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너무 저희 그 아빠 인생은 제가 보니까 저희 엄마보다 삶이 그냥 즐기면서 그냥 혼자 나름 뭐 그냥 막 그 뭐 돈도 더 많이 쓰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올케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빠는 아빠 엄마는 거창인가 어디 계시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다 쓰신대요. 시골에서 먹을 것만 있고 거기서 이제 농사 지으시면서 이렇게 쓰시니까. 근데 저희 아빠는 배로 쓰시거든요. 몇 배로 더 쓰세요. 그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쓰시는지 그래서 돈을 드리고 나서 저희 아빠 지금 제가 흉보는 건가요? 인생을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그래서 돈을 드리고 나서 또 돈을 달라고 연락이 오면 "어디다 쓰셨는데?" 그러면 한 통 냈어." 그러시는데요. 그래 가지고 복을 막 짓고 다니세요 그냥 막. 노래하는 데 가 가지고 한 통 내고 딸 믿고 있잖아요. 아들 믿고 뭐 그래서 뭐 30만 원도 금방 쓰고 50만 원도 금방 쓰고. 그래서 "그러면 드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좀 약간 불편해하면서 인제 저희 올케가 얘기해서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자식 된 도리로 안 드리냐."는 거예요. 돈을 그래도 좀 벌어요. 그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이었다면 그게 못 드리죠. 버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저희 아빠 인생은 저희 엄마 인생보다 룰루랄라 뭐 여자들이 밥도 사주고 막 노래하러 다니시고 전화해도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막 노래도 불러가면서 목소리에 떨림 있으면 안 된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알려주시고 아유 하여튼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그냥 그러면서도요 너무 신기한 게 방에 들어가잖아요. 엄마 사진을 다다다다다다 붙여 놓은 거야. 그렇게 싸우더니만 뭐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도 저는 제 그 사진 같은 거는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눈에 보이는데 없어요. 근데 보면은 아빠 방에 들어가면 도배를 해 놨어. 진작 사이좋게 지내시지. 이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엄마 인생에 또 아빠하고의 어떤 그 불안했던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불안한 상태로 돌아가셨고 근데 그거를 또 다음에 이행을 하시려고 또 나오시겠죠. 근데 저는 그것도 봤어요. 그것도 봤는 거예요. 뭐냐면 아빠가 어릴 때 인제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술 드시면서 "으악."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인제 참았단 말이에요. 아빠가 분노를 할 때 참았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갚는다 했잖아요. 갚으면 역으로 엄마가 왁 하면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또 인제 이렇게 쭈그러들어야 되는 역할로 또 만나서 또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시기 전에 다 해 버리시더라고요. 가시긴 3년 전에 가셨는데 가시기 전 3년 전에 치매가 살짝 오셨어요. 심한 치매는 아니셨는데 이제 근데 그 치매였을 때는 이게 감정적인 분노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핫딱질 나는 거 확 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양말 신고 도망 나와 가지고 아파트 밖으로 막 도망 나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엄마가 참고 있던 거를 나중에는 치매가 있으니까 그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 해 버려 가지고 갚을 거 갚고 뭐 이래 가시대요. 그래 가지고 두 분이 그렇게 하는 건 다 갚고 가더라고요. '아 이렇게 할 거 저렇게 할 거면 다 갖고 이렇게 가시는구나.' 싶어 가지고
재밌더라고요. 두 분이 이렇게 봐도.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 참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을 그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부분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업을 짓는 거라서 그런 걸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이나 내 감정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업이 돼서 그걸 또 내가 또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당신에게는 당신의 인생이 있다. 나는 내 인생이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0살 이전까지는 엄마의 영향력,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빨리 뭔가 그래도 저희 딸은 빨리 뭔가 자기가 불안한 느낌이 좀 있구나라는 걸 딱 캐치 뭐 애기 육아도 그렇고 잘 하기는 하지만 쫙 있죠. 행복함으로 계속 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아직 근원의 신념을 또 찾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을 때 빨리 알아차리더니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서 빨리 전환을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안 좋아도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자녀에게는 그 아이의 인생이 있다. 각각의 다 틀리다. 그러니까 각각의 업이 다 숙제가 다 틀리기는 하나 감정적인 영향을 너무 막 기분 나쁘게 끼친다든지 뭔가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나는 어떻게 해요? 의도가 사랑으로 뭔가 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되는데 무주상 보시가 안 돼서 무주상이 아니라 욕망으로 자꾸 하죠. 540으로 해야 되는데 125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 바라는 게 내가 결국은 어릴 때 3살 이전에 신념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자꾸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 그렇죠? 206페이지요. 그 누군가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본인이 우주에 주문을 한 결과이고 본인의 선택이다. 그렇죠? 누군가 불행한 사람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우주에다가 주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각각 주문을 해서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내가 느끼는 게 너 때문이야 라는 거를 자꾸 탓을 하면서 그게 투사 내 생각을 밖에서 본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불안한 것 때문에 네가 잘해야 되는데 네가 못해서 내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자꾸 한다는 거. 그래서 그 투사라는 거가 내가 불안할 때 외부에 보고 그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내 불안한 게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뭐 환경적으로나 역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로 자꾸 갖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그러면 해결이 전혀 안 된다는 거. 모든 것들이 저 사람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우주의 모든 주문을 한 건 지금 환경, 남편 만나는 거, 아이들 제가 또 애를 셋을 낳으면서 거기서 보이는 또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제가 다 또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3명을 놓고 그 아이들의 업을 또 이렇게 까르마 이렇게 보죠. 다 틀리게 각각. 근데 그게 이제 내 거라는 거, 내 생각 안에서 보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 모든 거는 내 선택이라서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20살 이후가 되면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불행한 표정으로 괴로워한다고 해도 그것은 본인이 바란 결과다.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원했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느끼는 것도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내가 모든 것들 사랑으로 연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아카데미 수업에서 해결을 하시고요. 진짜 근원에 잠재되어 있는 내가 원하는 걸 세팅할 수 있는 거 시크릿 시간이 있어요. 11월 6일, 7일 꼭 가시고요. 같이 함께 가시고요. 진짜 좋다라는 걸 알면 꼭 한 명 이상 초대를 하죠. 네, 초대를 해서 같이 함께 가셔서요. 많은 분들에게 진짜 원하는 인생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 다시 뵙고요.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세요. 다시 가셨나요?
네, 시작.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